안녕하세요. 로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편입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을 사료로 살펴볼게요. 약학대학 진학 동기와 준비 과정을 기술하세요인데요. 순서는 당연히 진학 동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진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순서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소재로는요, 동기가 너무 막연하거나 또 구체적이지 않다면 매력을 좀 줄 수 없어요. 읽는 사람한테. 그래서 원래는 이래서 약사가 혹은 제약연구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었지만 분명히 읽는 사람한테는 좀 더 잘 보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인만의 동기를 조금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요, 제약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또 암치료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페르소나로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유용약물을 발굴해 암치료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뚜렷하게 첫 문장을 잡았어요. 암치료에 이바지하는 것. 제약연구원 혹은 여기까지는 약사인지 제약연구원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를 통해서 연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읽는 사람이. 그래서 유용약물을 발굴해 암치료를 돕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한 형태로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추가 설명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낫겠죠.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물질을 탐구하며 약물에 의한 암 치료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단순히 약물로만 암을 치료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외과, 진료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혁신이죠. 그건 불가능은 아니겠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혁신이라 이런 목표로 설명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멋있어 보인다로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좀 넓은 안목에서 포부를 보여준다는 정도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제 지원하는 게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면 조금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약사 혹은 제약연구원이라는 일반적인 진학 동기도 분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학교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 아무래도 읽는 사람은 성균관대 쪽 관계자니까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된 것을 찾아서 암치료 이런 거와 매치가 이루어지는 기사를 혹은 논문을 찾아보면 접근 방법, 접근 전략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찾아낸 건요. 공동 연구 사례예요. 그걸 내용으로 담아 볼게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은 산림청과 진행한 공동 연구를 통해 독버섯에서 유방암 세포 억제, 항암 물질 로리딘 E를 발견했습니다. 로리딘 E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 게 보기가 좋고요. 그 내용은 이제 산림청이랑 성균관대 약학대학이랑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독버섯에서 무슨 붉은 독버섯에서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암치료와도 연결이 되고 또 약학을 통해서 연구한 것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부와 관련된 사례를 찾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로리딘 2를 통한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 이 로리딘 2가 어떤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항암 물질보다 500배 이상 효능이 높아 치료에 유용하며 또 양리 기능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어 연관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암 물질 하나를 찾아내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양리 기능을 계속
연결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과제를 계속 또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또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고 재미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약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약학대학에 지원했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용약물을 발굴한다고 했으니까요. 첫 부분에 그거랑 연결한 또한 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합성 물질뿐만 아니라 제약이라는 게 대체로 합성 물질이니까요. 화학을 통해서 어떠한 인체 효용이 높은 약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자연에 추출해서 인체에 주입하고 그래서는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또 몸에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합성이라는 합성을 통한 물질을 개발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 물질, 여기서는 이제 독버섯에서 천연 물질을 추출했잖아요. 발굴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써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죠. 천연 물질에서도 암 치료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사례에서는 합성뿐만 아니라 천연 물질에서도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연구 분야가 굉장히 넓고 그런 연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관심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약학에 대한 관심으로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균관대와 관련된 사례 내용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와서는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로 넘어가면 이제 진학 동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곧 동기와도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 과정을 이수하며 논문 동향을 파악하고 제약연구원이 되고 싶으니까요. 논문 동향 파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각종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런 공동연구도 하고 있으니 이런 교육 여건에서 여러 가지 논문 도안도 파악하고 공동연구처럼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싶다. 그런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동기로 설명을 했어요. 제약연구원이 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의 약학대학을 선택했다는 정말 진정한 지원 동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기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준비 과정으로 살짝 넘어가야 될 구간인데요. 만약에 전적대학 내용이 여기선 편입이니까요. 전적대학 내용이 약학과 관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살짝 넣어주면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전지역대학교 지식도 사용하면서 약학대학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전혀 관계가 없는 학과였다면 그냥 단순히 준비과정으로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왜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요. 전적대학교 전공이 전혀 약학과 관련이 없다면 그냥 약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내용들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페르소나가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약학과도 관계가 무척 높죠. 그 내용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생물학과에 진학해 바이오 산업 관련 기사를 읽으며 정성 및 정량 약물 분석이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물학과에서 바이오 산업이랑 연결할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것도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는 바이오 산업이 뭐 치료 이런 것도 뭐 용도로 많은 걸 개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약물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약물을 분석할 때 정성민 정량 약물 분석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또 마침 약학 과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면 결과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이 목적인데 거의 정량적인 혹은 정성적인 약물 분석으로 치료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생물학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게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이에 흥미를 느껴 생물학 지식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연구원으로 성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지원 사유로는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성균관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이어서 왜 뭐 약학대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뭐 약물 분석이 필요한 걸 알았고 거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제약연구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게 내용입니다. 이제 순수하게 준비 과정을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제 동기와 본인의 배경과 연결이 있던 거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기초 과정을 뭐 약학대학 지원하려면 기초 과정 이수는 필요하니까요. 기초 과목을 이수했고 또 피트 시험도 봐야 되죠. 시험을 준비하며 실력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트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좀 맥이 떨어지잖아요. 읽는데 어떤 실력을 좀 뭔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결과도 좀 만들었다는 걸 드러내고 싶다면 이게 실력을 가다듬었다 혹은 뭐 역량을 좀 만들었다 아니면 배경을 뭐 필요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은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페르소나는 아주 마땅한 약학과 마땅한 연결성을 보이는 경험이 있어요. 실험실 조교 활동이요. 대학 실험실 조교로 활동하며 정밀하게 실험을 진행 방법을 익혔습니다. 라고 하면 약학대학에서는 당연히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제약 실습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대단한 매력일 수밖에 없죠. 정밀하게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렇게 본인이 준비한 과정을 있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강점으로 읽는 사람한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은 여기까지 다고요. 이제 준비 과정만 설명하고 딱 문단을 매듭져 버리면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리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진학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려고 준비를 했다는 설명이에요. 여기선 제약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에서 제약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목적인 거죠. 준비 과정은 이걸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듭이 가능하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제시하고요. 진학해서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고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어서 학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목표로 한 부분을 어떻게 학습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데 전적대학교 전공과 연결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고 안 되면 그냥 준비한 내용을 쓰면 됩니다. 마무리는 포부로 매듭 짓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네, 이렇게 약학대학의 첫 번째 항목을 다뤄봤습니다. 약학대학은 대체로 비슷하니까요. 이 사례를 토대로 학교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